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죠. 그 사람의 현상. 그러니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네. 한번 팩트 체크를 우리 박 기자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네. 지금 뭐 소위 성접대, 성상납 의혹 네. 가지고 당 윤리위원회에 지금 회부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물론 뭐 증거인멸 뭐 그런 거더라고요. 증거인멸 교사, 아, 그다음에 그렇죠. 네.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준석을 포함한 네. 그 소위 유승민 패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유승민 개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른정당계라고 네. 하는 게 더 낫겠죠. 예,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다고 보이는. 그 사람들이 엄청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네.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네. 대표적인 것도 아닌데 네. 하태경, 아,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만 오신환, 네네네. 오신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네. 이준석을 윤리위에 회부한 것 자체가 네. 사실상의 뭐 탄핵이고 탄핵을 시도하는 거고 이준석 징계는 실질적인 탄핵행위 정당사의 나쁜 기록으로 남을 것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네. 당 대표도 잘못 있으면 탄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당연하죠. 아니, 대통령도 탄핵하는. 자기들은 대통령까지 탄핵시켰으면서 그러니까요. 뭐 정당사의 나쁜 기록으로 남을 것? 나쁜- 정당사의 나쁜 기록으로 남는 거는 만약에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성상납 의혹이 정말 사실로 드러난다면 네. 그거야말로 우리나라 정당 역사에서 네. 가장 치욕적인 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 사람은 우리하고 보는 관점이 완전 다릅니다. 어디 딴 나라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짤짤이 발언에 네.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그러니까 쌍디귿인지 쌍지읒인지 네,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짤짤이라고 해도 당원권 정지 6개월 받았습니까? 네, 6개월 받았죠. 그런 정도인데 네. 그러면은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런 정도의 어떤 의혹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안 내린다. 네. 할 경우는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네.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임기 안에 혹시 재선거나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다 네. 할 경우에는 우리가 공직 후보자 추천을 할 때 어떤 일정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제일 기준이 뭡니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할 때도 제일 기준이 뭡니까?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네. 도덕성에 대해서 만약에 당 윤리위원회에서 가장 가벼운 징계, 경고라도 했을 경우에 네. 그런 경고를 받은 당대표가 공직 후보자 추천에 관여할 그런 권한, 자격,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죠. 없죠. 아예 애초부터 상실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다음에 얘기를 하기로 그러니까요. 하고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먹으면 그래서 당 대표직에서 이제 예를 들어 탄핵당해서 물러나게 된다. 네. 그럼 20, 30대가 대거 이탈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려고 예, 예.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누구냐면은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유승민계 말고 네. 이제 바른정당 시절에 네. 청년 정치 학교라고 그거를 이제 어떤 일종의 교육 프로그램 내지는 유승민 후계자 뭐 양성 프로그램 네. 그런 걸 했었습니다. 뭐 회비 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지네들이 돈은 냈겠지만은 그 이제 대표적인 애들이 누구냐면은 얼마 전에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 했던 뭐 청년 대변인인가 뭐 또 임승호인가 네. 임승호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하는 김재석. 김용태. 김용태. 아. 그 사람도 아마 이런 출신일 거고 김재섭 뭐 이런 부류 다 비슷합니다. 김재섭이 아마 도봉 뭐 당협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하람 네. 저기 전남 순천 네. 걔는 이 사람은 이제 청년 정치학교 출신은 아닌데 다 비슷한 부류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부류들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천하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준석을 선거 때는 쪽쪽 빨아먹다가 지금 와서 마치 토사구팽한다. 아니 이준석 정확하게 선거 때는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빨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후보 자체가 내놓을 후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윤석열 검찰총장을 갖다가 어떻게든 러브콜을 하고 네. 이준석도 뭐 들어와야 된다 뭐 버스 떠나고 난 뒤에 어쩌고 저쩌고 뭐 네. 윤석열 뭐 지금은 뭐 한우 값인데 나중에 되면 뭐 거의 똥값이다 뭐 이런 막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했던 근데 이준석을 쪽쪽 빨아먹었답니다. 근데 정말 궁금한 거는 과연 쪽쪽 빨아먹을 게 있었나 네. 이겁니다. 근데 네. 어쨌든 지금 유승민 개 또는
이준석과 가까운 사람들, 친이준석계라고 소위 하죠. 국민의힘에서 청년자를 붙여가면서 한 자리 하고 싶어하는 애들, 네. 이런 애들이 이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 이준석 당대표의 기여도를 보는 건 너무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일단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도망 다녔습니다. 그렇죠. 뭐 제주도도 가고 막 그랬잖아요. 부산 뭐 가고 그랬습니다. 장지현 의원 사무실 방문하고. 예, 옆에 누구 꼈습니까? 김철근 정무실장하고 그다음에 임승호, 뭐 임승호인가 김용태인가 그 끼고 다녔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중요한 건 대선 때입니다. 이때가 네. 대선 때인데 윤석열 후보가 내 말 안 들으니까 나 안 해. 그럼 뭐 이제 그만인가 뭐 지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뭐 했지 않습니까? 뭐 페이스 뭐 네. 네. 뭐 했습니다. 그 네, 한 글자를 맞아요. 올렸습니다. 네, 그러고 네. 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는 뭐 자기가 비단 주머니 어쩌고 저쩌고 네. 하면서 뭐 윤석열 후보를 갖다가 지하철역 앞에서 인사를 시키고 네. 뭐 자기하고 같이 뭐 티셔츠 빨간색. 입고 네. 그거 입고 막 마치 자기가 대선 후보인 것처럼 이렇게 인사하고 다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대선 후보를 띄워주려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를 대선 후보를 짓밟고 자기가 올라서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서 그게 비담 주머니가 되냐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대체? 네. 그게 뭡니까? 그리고 그런 건 이제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강조했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MZ세대의 표심을 잡아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 이상과 20대 이 MZ세대의 표심을 잡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세대 포이론으로 해야 된다. 네. 이거 했지 않습니까? 네. 세대 포이론이 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지금까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냐면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서진 정책, 호남 중심을 잡아야 네, 된다. 네. 그래갖고 선거하기 전에도 맨 저기 전라도 가가지고 뭐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요구하고 네. 있고 선거 끝난 다음에도 뭐 성원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 거기다 굳이 자기 이름을 쓸 필요가 없는데 쓰려고 한다면 주인공인 국민의힘 아니면 대통령 당선인 네. 윤석열 이렇게 쓰고 자기가 들고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네. 꼭 거기다 지 이름을 넣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만약에 자기가 당대표로서 이런 걸 강조했고 나는 이런 거를 주요한 전략이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이게 결국엔 대선에서 엄청나게 기여를 했다. 네. 꼭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쪽쪽 빨아먹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냐면 네. 이게 지난 대선 개표 결과입니다. 개표 결과인데 보시면은 서울특별시에서 이재명 그러니까 지금 기준은 윤석열 후보, 네. 윤석열 대통령을 기준으로 하는 네. 얘기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한 5%포인트로 이겼습니다. 네. 5%포인트 차로. 근데 여러분 2021년 4구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한테 거의 19%포인트 차로 이겼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아주 그 격차가 줄어든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아니 불과 1년 전에 11개월 전에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격차가 컸었는데 왜 이게 줄어들었을까? 그러면 이게 윤석열 후보의 개인 경쟁력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개인 경쟁력일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만약에 어떤 공로 자기의 기여도를 주장하고 싶다면 여기에서도 그거를 보여줘야죠, 반영을 지표상.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걸 감안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어떤 중립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에서 이준석의 기여도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겁니다. 네. 그러면 부산광역시는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네.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고 대구도 마찬가지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1.84% 포인트 차이로 이겼습니다. 네. 그러면 인천에서 왜 졌어? 안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광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네. 후보가 되기 전에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광주 전남 지역에서 지지율이 1위였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국민의힘 들어와서 떨어졌고 네. 대선 과정에서 더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서진 정책, 김종인 그런 주장, 네. 김종인류의 주장, 서진 정책을 해야 된다, 호남을 우리가 해야 된다, 공략해야 된다. 호남 공략 뭐 가서 맨날 이준석 이렇게 했는데 더 떨어졌지 않습니까? 득표율이 네. 12.72%밖에 안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대전 이건 놔두고 울산 놔두고 세종
세종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아, 지금 더 약하죠. 국민의힘이 예. 지금은 야당세가 좀 그렇죠. 있는 곳 아닙니까? 친민주당 세력이 그러면 강한데죠. 여기서도 어떤 판세가 조금 변화되는 게 있었어야 되는데 아니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압도적으로 7%포인트 차로 이재명 후보가 이겼습니다. 네. 왜 여기서 민심의 변화가 없고 경기도도 중립적인 지역 아닙니까? 네. 근데 50.94, 45.62 여기도 6%포인트 차로 이재명 후보가 이겼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체 MZ 세대 표심은 어디로 갔습니까? 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다음에 강원도 여기는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이고 충북도 마찬가지고 충남 여기는 약간 애매한 곳인데. 근데 충남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원래는 약간 애매한 곳인데. 그렇죠. 애매한 곳인데. 충청의 아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건 넘어가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MZ 세대가 과연 윤석열 후보를 이준석 때문에 찍었느냐? 네. 그거는 결론적으로 쪽쪽 빨아먹을 게 하나도 없었다. 근거가 없다. 근거가 없다. 근거가 없는데 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비두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중요한 거는 이준석 대표가 강조했던 호남입니다. 호남. 네. 호남 아까 광주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북 이재명 82.98, 네. 윤석열 14.42, 네. 전남 86.10, 11.44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요거 뭐 역대 최대 득표율이 네, 했는데 그렇죠. 네. 여러분들 제 말이 의심스러우시면 지금 당장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 그러니까 2021년 3월, 4월, 5월 달에 실시됐던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 광주, 전남, 전북 지역, 호남을 묶어가지고 했던 여론조사에서 네. 윤석열 당시 전 검찰총장이 지지율이 얼마나 됐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히려 이준석 당대표 체제에 국민의힘에 들어오면서 그 지지율이 엄청 깎였습니다. 네. 뭐 이준석은 그동안에 뭘 했느냐. 일단 그런 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사후 여론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네. 그걸 보시면은 이 한국갤럽에서 했는데 네. 자, 왜 그 사람한테 투표를 했느냐 네. 이걸 물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준석 당대표가 만약에 이준석 때문에 나는 윤석열을 찍었다. 그렇죠. 이런 높아야 되잖아요. 그 이런 비율이. 게 있어야 됩니다. 네, 네. 자,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작 아닙니다. 예, 조작 아닌데 자, 윤석열을 왜 찍었느냐? 정권 교체 39%, 네. 상대 후보가 싫어서 17%, 상대부가 공정 정의 13%, 네. 국민의힘 지지 이건 이준석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네, 국민의힘 당을 지지하는 거죠. 7%, 잘할 것으로 기대 6%, 정책 공약 6%, 새로운 인물 6%, 민주당이 싫어서 5%, 인성 5%, 주관 소신 5%, 도덕성 4%, 부정부패 척결 4%, 부동산 정책 4%, 경제 기대 3%, 호감 간다 3%, 단일화 3%, 법질서 확립, 오히려 단일화, 안철수와의 단일화가 3%가 있습니다. 네. 이준석이가 그렇게 싫어했던. 네. 그 다음에 법질서 확립 2%, 강직함 2%, 여가부 폐지 2%, 국가안보 2%. 여기에 이준석의 이름자가 하나라도 나옵니까? 그러니까 굳이 꼽자면 여가부 폐지. 그죠? 여가부 폐지인데 이거는 이준석의 어떤 전매 특허가 아닙니다. 여가부 폐지는. 그리고 여가부 폐지를 해서 얻은 표보다 뺏긴 표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리고 만약에 이 여가부 폐지가 그렇게 주요했다고 한다면 지금 여가부 폐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지층이 대거 이탈해야 되는데 네. 없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예. 여기에 윤석열에게 투표한 이후 투표자 423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준석을 얘기한 사람이 있느냐? 이 지표상으로는 전혀 없다. 네네네. 예. 근데 굳이 또 꼽자면 여가부 폐지를 이준석의 공로라고 치자면 423명의 2%니까 얼마입니까? 한 8명, 9명. 네. 423명 중에 9명 정도가 이준석 때문에 윤석열을 찍었다. 정말 많이 잡아줘봤자. 네, 그렇죠. 이겁니다. 근데 네. 뭐 쪽쪽 빨아먹다가 네. 천하람이라는 사람이 변호사인데 네. 그 변호사의 어떤 지적 수준을 의심케 하는 네. 그런 발언 주장입니다. 강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냐면 그 다음에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는데 많이 참고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 이걸 또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이준석의 주장이 주요했다면 이준석과 이준석 주변의 네. 주장이 유효했다면 유효했다면 여기 이준석
그런 어떤 기여도가 네.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응답자 1,002명 중에서 투표 후보 결정 시 참고 사항 네. 해가지고 선거 공보 벽보 7%. 네. 그러면 이 선거 공보 벽보가 이준석 씨가 만들었습니까? 아, 국민의힘에서 만들긴 했는데 그 상관이 없죠. 이준석이 타이핑하고 이준석이 기획하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절대로 이준석의 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의 공로다 이렇게 할 수 그렇죠. 있어도. 그다음에 선거 유세 8% 했는데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그렇게 뭔가 화기애애하고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이렇게 떠받들고 이런 장면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봤죠. 문재인 전 대통령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디 행사에서 이렇게 했더니 하더니 90도 네. 인사를 하고 네. 뭐 맨날 그 더불어민주당 사람들한테 90도 폴더식으로 인사를 하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준석은 이렇게 하는 장면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선거 유세? 그렇게 같이 한 적도 제가 봤을 땐 별로 없는 것 같고 선거 요새도 이거 어퍼컷만 생각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거는 이겁니다. 네, 시그니처는 어퍼컷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경쟁력, 개인적인 매력이지 네. 옆에서 누가 이준석이가 이렇게 했다고 누가 윤석열 찍어줬습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다음에 TV 토론 할 때 윤석열 후보 옆에서 이준석이 계속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죠. 네? TV 토론이 46%나 46%. 46%. 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 뭐 원고 다 써주고 어떤 토론 전략을 다 코치해주고 네. 옆에서 계속 이렇게 코치해줬습니까? 이 선거 토론 코치를 제일 많이 해준 사람은 이준석 대표가 제일 싫어하는 윤핵관이라 그러는 장재원 의원 아닙니까? 그리고 뭐 그렇죠. 보시면 신문, 네. 방송, 보도 29% 했는데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를 이렇게 뭔가 여론상으로 불리한 그런 상황만 계속 만들고 내 말 안 따르면 그럼 이제 그만 네. 막 네. 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고 네. 그러면 이런 얘기들만 항상 나오는데 심지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집권 여당이 된 지 2달도 안 됐는데 계속 국민의힘은 뭐 분란, 내분 이런 것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까? 윤핵관 계속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준석 당대표지 않습니까? 네. 신문, 방송, 보도를 봐도 이준석 때문에 윤석열 찍었다는 말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인터넷 뉴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 18% 이렇게 돼 있는데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서 이준석 대표의 기여도가 얼마나 됩니까? 그거 있습니다. 무슨 숏 영상 해가지고 원희룡 네. 지금 국토부 네. 장관하고 뭐 여가부 폐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오그라듭니다. 네. 네, 지금 얘기하면서도 오그라드는데 여러분들 윤석열 혹시 대통령을 찍으신 분들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찍었습니까? 이것도 계량할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없습니다. 각종 매체 광고 6%, 가족 주위 사람 12% 없습니다. 네. 여기 혹시 기타 5%에 혹시 이준석의 기여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있었다면은 세부로 분류해 줬겠죠. 네.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객관적인 지표상으로는 네. 전혀 이준석의 공로 또는 이준석의 기여도를 찾아볼 수가 없다. 네. 그런데 유승민계, 이준석과 함께했던 유승민계 또는 그 유승민 뭡니까 청년자를 내세우는 국민의힘 그 패거리들은 쪽쪽 빨아먹어. 네. 빨아먹을 게 있으면 다행인데 네. 어딜 쪽쪽 빨아먹었습니까? 무슨 이제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오신환? 뭐 정당 역사상 뭐 최악의 기록으로 남을 것.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마 최악의 기록으로 남을 수도 있다. 네. 왜 이런 거를 생각하지 못합니까? 안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당윤리위원회에서 당 대표에 대해서 어떤 그 논의를 할 때는 얼마나 신중하게 하고 얼마나 여론의 그런 동향을 살피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자꾸 뭐 윤리에 회부된 것 자체가 나는 받아들일 수 없고 왜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당 대표는 당원 아닙니까? 그렇죠. 당원 그 누구라도 당윤리위원회 어떤 판단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는 대표니까 따를 수가 없다. 그런 어떤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까? 선민의식을 가질 만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또 이해를 하겠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럴 만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지금
박근혜 저기 비대위 때 비대위원으로 어떻게 낙하산식으로 아빠 찬스인가 엄마 찬스인가 몰라도 그런 식으로 들어 정치권에 입문한 다음에 네. 지금까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선거에 나가서 떨어지는 건 네, 아니죠.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 자기가 뭐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승리로 이끌었다고? 아니 여러분 그런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 정당의 대표, 공당의 대표는 일종의 공인 아닙니까? 네. 공인이 공적인 발언을 하려면 정말 그 객관적인 근거, 누구나 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갖추고 그런 주장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런 주장을 한다 그겁니다. 그거 네.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는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말에 근거를 갖춰야 됩니다. 근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네. 그런 사람이 당 대표 자격이 있습니까? 집권 여당이 아니라도 소수 원외 정당이라도 하더라도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오늘 이제 박 기자를 통해서 이제 통계를 보니까 이제 여러분도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진짜 이준석 대표를 쪽쪽 빨아먹었냐?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이끈 진짜 핵심 공로가 있는 사람이냐에 대해서는 이 지표가 그 정답을 얘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혹시 이해관이 본다면 네. 그 관련 반박 근거를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로. 없을걸요. 저도 너무 궁금하니까 그러면 저도 다시 반박하고 싶으니까. 네, 뭐 이해관들 이제 박 기자 말 들으셨죠? 이제 객관적 근거로 반박해도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